발빠른 고용 소식, 꼭 필요한 경제 뉴스,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.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,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.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?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예, 겁니다.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전해드렸죠. 네, 그렇습니다.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이 메타버스가 뭐냐? 이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입니다. 쉽게 말해서 쉽지 않을 겁니다, 아마. 디지털 공간에 만든 또 다른 세계입니다. 20년 전에 싸이월드 기억하실 겁니다. 예. 싸이월드도 일종의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만 기술이 더 발전해서 점점 이게 실제 세계와 비슷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은 이해를 하시기 편할 겁니다. 예, 사실 싸이월드에서 이 도토리를 사서 아바타 꾸미고 예. 배경음악 바꾸고 남은 도토리 또 주고받고 이런 모든 일이 사실 메타버스였던 거죠. 맞습니다. 사람들이 가상세계 안에서요. 이 가상세계 안에서 회의도 하고 뭐 물건도 사고 물건도 팔고 잘하면은 연애도 할 수 있고요. 똑같이 이런 걸 다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메타버스 기성세대들에게는 아직 조금 낯설긴 할 텐데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이미 이게 그냥 일상생활처럼 아주 익숙한 공간이 됐습니다. 자,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, 또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하게 되는지 이슈픽에서 다뤄보겠습니다. 네. 사실 코로나19 탓에 메타버스가 더 빨리 가까워진 것 같은 면도 있는데 예. 입학식을 메타버스로 치른 학교도 등장을 했다고요? 그냥 간단하게 가상 공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. 예. 이 스튜디오를 지금 가상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. 이 화면 속에 대학교 캠퍼스를 갖다가 딱 통째로 옮겨놓고 입학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이 뒤에 배경 캠퍼스로 아마 꾸며지겠죠. 나무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그리고 저하고 앵커께서 아바타가 되는 거죠. 네. 실제 하긴 하는데 그 어떤 가상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아바타. 카메라 밖에 있는 스텝도 모두 아바타라고 저희가 가정을 한다면 지금 제 눈에 계신 이 분들 입학식장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겁니다. 예. 국내에서는 순천향대대학교에서 메타버스 속에서 입학식을 진행을 했고요. 지금 화면 보시면 딱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예, 보시면 무슨 됩니다. 게임 같네요. 예, 싸이월드의 그 아바타랑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예. 미국의 대학들도 이 메타버스로 졸업식을 치른 곳이 있습니다. 입학식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이 메타버스에 구현한 사업장에서 신입사원의 교육도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. 네. 인터넷 검색만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곳에 가서 메타버스를 통하면은 전 세계 어디로든 떠날 수 있다는 예. 얘기로 들리는데요. 방금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 뭐가 좋냐면 공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. 예. 코로나19로 지금 여행 못 가죠. 해외 나가는 건 불가능한데 메타버스라면 이게 가능합니다. 피자 먹으러 와인 먹으러 이탈리아 갔다가 클릭 2번 해서 중국 북경에 오리 먹으러 갈 수도 있고요. 뭐 쇼핑 할 수 있죠. 실제로 서울 한강공원을 메타버스, 그러니까 온라인 가상 공간에 구현을 해서 관광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. 한강 가면 꼭 해야 하는 게 있죠. 예. 뭘까요? 뭐 코로나 이전에는 한강에서 피맥하고요. 치맥도 하고요. 예. 라면 끓여 먹고. 한강의 매력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인 이 먹거리. 메타버스 안에 그대로 구현을 해서 편의점에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. 코로나19로 해외여행길이 지금 막힌 지 한 2년째 됐는데요. 전 세계에서 2,200만 명이 한강공원 가상 공간을 찾았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. 실제로 2,200만 명 못 모이잖아요. 예. 예, 이게 되는 거죠. 어.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 바로 관광산업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메타버스가 이제 돌파구가 된 셈입니다. 네. 이렇게 메타버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 제약이 많은 요즘 더 인기를 끌 수밖에 없겠어요. 그렇죠. 우리의 실제 자아를 가상현실 공간을 통해서 아바타로 표현을 하고 우리 일상을 그대로 구현하면서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, 확장성 때문입니다. 최근에 글로벌 IT 기업이 병원과 그리고 대학 산업 현장 모두 물론 이제 메타버스로 지금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나서고 있는데 독일 자동차 업체는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
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시뮬레이션에서 비용 절감 효과도 거뒀다고 합니다. 뭐 조선도 그렇고요, 기계 분야도 그렇고요. 이 메타버스를 활발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사람이 직접 수행하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현장의 물리적 요소를 가상세계라는 공간에서 얼마든지 연습하고 미리 해보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네, 소위 뭐 사람이 모이는 곳이 돈이 된다라는 말처럼 지금 다양한 매력, 가능성을 지닌 메타버스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기업들의 관심이 좀 클 수밖에 없겠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기업들도 지금 앞다퉈서 이 메타버스 영역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. 미국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 지난달 상장하자마자 단숨에 시가총액이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주로 아이들이 게임을 즐기는 가상 공간인데요. 아마 학부모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 이 로블록스가 뭔지. 이 메타버스의 가치를 인정을 이제 받았습니다. 네이버가 만든 메타버스 앱 가입자는 지금 전 세계 2억 명이 넘었습니다. 홈쇼핑 업계에도 메타버스 바람이 거센데요. 롯데 홈쇼핑은 가상 스튜디오에서 상품을 선보이고 또 가상 모델과 상품을 소개하는 것에 더해서 조만간 가상 쇼 호스트가 고객과 소통을 하며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메타버스 쇼핑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. 네, 이렇게 너도 나도 메타버스 흐름에 올라타는 걸 보니까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만큼 메타버스 시장이 지금 미래 먹거리 가치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. 2019년 50조 원 규모던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30년엔 이게 1,700조 원대까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기술 발전이 더 빨라진다면 메타버스야말로 이제 현실 세계를 대체할 만큼 위험 요소가 또 될 것 같은데요. 영화 같은 거 보면요. 실제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를 아마 구현한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.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게. 예, 그렇죠. 생각해볼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. 이게 가상현실이잖아요. 현실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과몰입할 경우에 현실 속의 인간과는 단절이 생길 수 있는 거죠. 뭐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사실 그런 문제가 좀 우려가 되고 무엇보다 가상 공간이니까 폭력성, 막 때리고 부수고 뭐 이런 조금 현실과는 차별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에 대한 과세, 또 아바타들 사이의 욕설, 또 성희롱, 그리고 이게 중독 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런 메타버스 기술 오남용과 신종 범죄에 대한 법과 규제가 아직까지는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. 네,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아무래도 익명성을 기반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벌어질 논란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현실적인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. 전문가들은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제2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메타버스 그 확장성이 무한한 만큼 생길 수 있는 논란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돼야 할 시점입니다. 네, 결국 어떤 콘텐츠와 기술이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메타버스의 성패가 달려있는 건데요. 점점 더 넓어지는 메타버스의 세계, 또 어떤 산업에서 가상현실이 펼쳐질지 궁금해집니다.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.